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400이 넘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수급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르칠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허반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달려볼 텐데 어떻게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운 가운데 일단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 오늘 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중에도 바쁘게 전화 연결이며 이제 방송 출연이며 하셨던데 일단 오늘 시장 딱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변동성이 그래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표현이 조금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완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선 불복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끝맺음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미국 대선에 있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여기서 대선 불복 소송전 그리고 연방대법원에 대한 판결까지 본다면 적어도 12월 첫째 주 정도까지 연방대법원도 어느 정도 일단 소결을 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장은 그래도 대선 결과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 오늘 장 종료까지 봤을 때에는 변동성이 완화되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선물과 아시아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 외국계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 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흥국 아시아 증시 한꺼번에 묶기보다는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시장이 조금 더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2조 3천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조 5천억 원가량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추후에 조금만 달러 가치가 상승했을 때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감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 이 상원을 좀 확정이 된다면 블루웨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 부양책이라고 하죠.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에 바이든 당선과 상원 또한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빠른 정책 결정과 그리고 대규모의 부양책이 있었을 텐데 그보다도 현재 구성되어지고 있는 조금 기울었다고 볼까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다수당 확보는 대규모 정책보다는 조금씩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7차, 8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연준에 대한 역할도 부각된다면 시장이 조금 힘이 없어질 때 다시 한번 정책이 나오고 시장이 꺾일까 할 때 다시 한번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도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오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내일도 그리고 11월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수급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들어오면서 11월 장에 대해서는 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유효한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세까지 대선 변동성이 지금처럼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추세 하단에서 접근했다가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고 짧게 매수를 지속하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졌는데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규모였고 그리고 이 수급이 뭐 ETF 쪽으로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에는 오늘 수급은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제로금리와 그리고 달러 가치의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월 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장에는 조금 더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좋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허반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걸 화면에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랑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에서도 해주시지만 더 못한 이야기들은 노란톡에서 자주 해주시거든요.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종목에 대해서든 시장에 대해서든 여쭤보시면 도움 말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미 대선에 대한 결과를 모두 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눈을 집중해서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 대선 결과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여러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박원재 전문위원님께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위원님? 예, 잘 들립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지금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는다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세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해왔던 엄청난 불확실성을 많이 경험을 했죠.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불확실성을 보기 싫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대선이 미확정으로 끝나서 소송까지 가면은 과거 2000년 예를 들면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항상 그 시장이 나타내는 지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11월 시장은 아마 괜찮은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놨던 모든 정책을 지워나가는 정책이 진행될 걸로 봐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었던 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었죠. 미국에는 다 필요 없다.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합의를 했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깼었는데 아마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된다면 우선주의에서 아마 다자주의로 바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문제예요. 미중 무역 분쟁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방적인 미국과 중국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다자간 틀 안에서 해결을 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규범 틀이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국제규범 틀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다 무시를 했죠. 아마 새로운 행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로 세계무역기구나 이런 게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 논의도 아마 미국이 다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 아마 우선순위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국 우선주의로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 수지를 최우선으로 뒀다면 앞으로는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깨왔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나 파리기후 협약 이런 쪽도 재가입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관련 섹터는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1위 비는 끝날 것 같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가 동행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신재생 분야가 될 거예요. 신재생 분야는 사실 현 정부에서 출범 때부터 밀고 있던 분야였는데 이런 분야는 어떤 한 국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난 여름부터 이제 유럽에서 탄소 제로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불을 붙였는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까지 합세해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힘을 보탠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신재생 관련 프로젝트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동안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거에 부합되는 건 당연히 뭐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쪽이겠죠. 이런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대선이 얼추 마무리가 되면 바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FOMC 회의에서 좀 찾아봐야 될 점들이나 아니면 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FOMC는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줬어요. FOMC가 지금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죠. 기본적으로는 뭐 총통화, 번원통화를 발행을 해서 7조 달러까지 자산 매입을 늘렸고요. 지금 시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회사채 매입과 MBS 매입을 하고 있죠. 매월 800억 불의 국채 매입과 400억 불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시장의 상단 금리도 막을 거고 하단 금리도 막을 거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질 공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할 때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춰줬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게 평균 물가 목표제를 통해서 시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다가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새로운 타겟이 있다. 계속 안정을 시켜줬죠. 이번 FOMC 회의는 아마 그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부양책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 전망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요구를 하죠. 야, 너희들이 또 뭔가 카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시장에서 매입해주고 있는 채권의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아마 하던 대로 줄이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밑장 빼기 이런 채권 매입의 규모를 살살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줄이지는 않지만 또 늘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걸로 아마 막 끝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원지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이지환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멀리서 감사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이 거의 유력한 상황에서 앞으로 관련 업종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제 오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바이든 관련된 섹터는 아무래도 그린 뉴딜일 겁니다. 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고 오늘은 다시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그린 뉴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박원재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내일 정도면 관련된 종목의 섹터의 흐름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이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마도 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분야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섹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4, 5년 전에 정책적으로 크게 글로벌하게 한번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난립했던 업체들이 최근 2, 3년 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중국의 저가 업체들과의 기술력 차를 가격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글로벌 업체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업체들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 최근 한 1,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을 본다면 중국 업체와의 거센 경쟁력을 좀 가지기 힘들다는 부분을 감안해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이쪽은 섹터로 자리 잡기보다는 테마로 접근하는 분야가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이 반대급부로 굉장히 수익을 보는 섹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젤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재가 전기차라는 여기 연관되는 이사주기 같은 새로운 섹터가 생겨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친환경 보일러 같은 이런 새로운 환경 규제에 덕을 보는 섹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은 일종의 테마로 접근하는 부분과 주도 섹터로 접근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섹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종목은 최근에 이런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이 겹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예를 든다면 삼성 SDI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이 있고 이 부분은 역시 이제 IT 성장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T와 그린 뉴딜이 겹치는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섹터들이 조금 더 특징적인 종목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와 또 더불어서 관련된 섹터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여기 나와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을 50대 50으로 가져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아마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의 상승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종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단기적인 불확실성보다는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러 왔던 이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을 좀 더 시장이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이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한다는 부분은 원래 우리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상원이 공화당의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오늘 시장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어제 오늘 시장 상승의 급등에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팩토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미국 증시의 섹터를 움직임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가장 리스크한 부분이 바로 이 법인세 인상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 특히 IT 섹터들에 대한 이 독과점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의회 통과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하면서 이런 법 개정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이 어제 오늘 안도랠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시장은 악재보다는 이제 점차적으로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본다면 8월 이후 글로벌 증시가 한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다시 유동성 장세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후보 관련된 종목 섹터 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섹터 종목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선 관련된 테마는 거의 2, 3일 내면 사그라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이후에 이제 펼쳐질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유입된 부분이 3개월간의 조정 이후에 이제 새로운 유동성 장세 2기로 넘어간다는 시점을 좀 더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향후에 이 유동성이 어디에 집중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뭐 바이든 관련된 종목 혹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에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죠. 바로 이 유동성 2기 장세의 특징은 성장성과 실적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집중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 섹터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섹터별로 같이 움직였다면 예를 든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번 이제 4분기 내년 1분기로 넘어가면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과 그러지 못하는 종목이 이제 나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이 기에는 바로 이 실적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서부터 관련돼 있는 대선 관련돼 있는 테마주보다는 과연 4분기 내년 1분기 어느 쪽에서 성장성이 크게 이루어지고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가,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 섹터, 그리고 IT 성장주 관련된 부분에서의 옥석 가리기,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연말장과 내년 연초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전화 연결해 주신 이주환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슬기로운 주식생활 코너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이슈 분석뿐만 아니라 마켓에 대한 이야기는 지체 없이 좀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죠. 네. 심층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나갔지만 미 대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마켓 트렌드라고 해서 장을 움직였던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일단 바로 오늘 마켓 트렌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 시장을 한번 봤을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 뭐 2차 전지 다 할 것 없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앞선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나같이 다 급락을 맞았었다가 장 끝나고 우리가 이제 자는 시간 밤 사이에 우편 개표들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이제 선거인단들의 수도 뭐 250석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장 시작하면서부터 어저께 급락을 맞았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을 갭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재선이 조금 점쳐질 때에는 대북, 남북 경협주도 조금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전일과 오늘의 이 엇갈린 모습 속에서 이 대선의 변동성이 극에 달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이러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정책을 이루겠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러한 섹터와 그런 기업들이 힘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그리고 공화당 상원 과반 의석 수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4가지 변수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뭐 상원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상원 공화당 민주당 그런 한 가지수를 놓고서 보았을 때 블루웨이브가 증시에는 굉장히 강한 폭발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엔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공화당 상원 수성이라는 부분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결국엔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미 대선이라는 가장 큰 거대한 이슈를 지나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반등의 기점으로 삼고 있지 않았는가, 기다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결국엔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일장 급락했던 부분, 다시 반등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장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든 섹터들에 있어서 너무 휘말리지 않는 매매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욕심이 생겨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매도를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매매 습관보다는 본인의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매도 시점과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가치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 각각의 기준들이 모두 있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개표 상황이나 대선 불복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11월장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집중해 보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도 보면서 앞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도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 재개에 따른 공급 상승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IT 기업들이 바이든이 강하게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경우에 반독점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공화당이 상원을 사수함으로써 그 제재가 바이든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러한 IT 기업들에 대한 상승도 전일장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데요. 화웨이 제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서는 3분기 수주를 미리 발주를 해서 다 받아놓은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 또한 좋은 3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 대선 즈음에 해서 화웨이의 5G 관련된 반도체, 보안과 관련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허가하는 그런 모습들 조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4분기에 조금은 주춤할 수 있지 않나 우려했던 삼성전자의 실적도 네. 또한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유럽과 미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국에서는 소비 회복들이 경기 회복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도체 관련된 제품들의 자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네.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가끔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난주에 제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소비 회복, 경기 회복 결국엔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여행객 증가까지도 바라보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매수하기 편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텔 신라의 차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를 길게 놓고 좀 보셨을 때 이 상황에서의 가장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최근 장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그 하단부의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하단부와 그리고 중간에 추세 하단선들을 터치하면서 이 선을 깨지 않고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적자이기는 해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업황 개선이나 섹터에서 코로나19 좀 잠잠해진다 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픈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큰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저점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해서 하시면 이 부분과 딱 해서 가장 최하단부의 저점부를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 워낙 실적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CVD 장비 개발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후공정 중에서도 한 공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정, 금속을 연결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흡착이나 다른 반도체 공정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앞으로 이 기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만한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간에 이런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려는 조금 노력 그리고 좀 세밀함 이런 것들이 연말 장세에서는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원익 QNC도 이러한 추세 상승선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최근 저점까지 조금 뭐 여유롭게 이렇게 그리신다 하더라도 이 저점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뭐 소재, 장비, 후공정 쪽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결국엔 이 기업들의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서 그래도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트상 추세 하단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기업의 모멘텀은 무엇인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생 기술을 통해 장비를 개발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ISC 같은 부분도 있는데요. ISC 워낙 급등해 있는 모습인데 추세 하단부를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를 새롭게 써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 추세 하단부가 결국엔 추세 하단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그려 나갈지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매수하실 때는 18,000원 언저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ISC도 올해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기본적으로 실적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 추세 하단부도 보시고 매수를 하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 하단부인지 차트를 보시고 실적을 보시는 거예요.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3분기에 대한 컨센들이 있는지,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서칭을 해보시고 너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너그럽고 여유롭게 차트, 실적, 모멘텀 하나하나 짚어가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좀 좋은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B세미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후공정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LB세미콘도 지금 후공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후공정은 제가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하고요. 마이크로 컨택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큰 추세선을 그리실 수도 있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로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저점, 추세 하단부, 하단부, 하단부.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후공정 쪽에서 소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의 상반기 실적도 괜찮았다. 결국엔 전년도 실적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함께 이 섹터,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을 함께 흐름을 탈 때 기본적으로 흑자 기업이고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후공정 쪽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연초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족분들하고 함께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다시 조금 추세 하단부에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한 선을 그려보면 4,800원 언저리에서 이 부분을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부분을 지키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F 반도체가 이제 삼성가와 조금 가족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색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저가 부근에서 저점 부분인 4,8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채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작년도 390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15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만
장사를 해준다고 한다면 작년만큼은 충분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시라 하면서 재무 비율에 들어가시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유보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 시그널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유보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건정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 중에서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LB세미콘도 있고요. LB세미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작년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0억, 250억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조금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끝으로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후공정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인데 네. 지금 마찬가지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최저점 부분과 최근의 저점을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이 권역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후 하락할 때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후 하락할 때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덜컥 해버리시면 다시 한번 추세 상단 부분에서 상승 후 하락할 때까지 손실을 감내하면서 다시 재차 상승까지 기다리셔야 되니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 보시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세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 매수 찬스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그리고 현명한 매수 습관이 되지 않나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반도체 섹터에서 좀 유명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오늘 어제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대선 속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전일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도체 관련 쪽 섹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 고점을 충분히 연내에 가능하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한번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T 기업들의 서버 증설 그리고 IT 기업들의 재고 물량 감소 그리고 자연적인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그 펜트업 수요라고 지난번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가족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엔 가구, 가전,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전자제품 이런 곳에 조금 더 소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자연적인 수요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자세하게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황, 그리고 섹터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까지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그린 뉴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들 연말 대주주 요건 10억으로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물 폭탄 연말이면 여지없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연말에는 고점 영역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키트인데 실적이 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부분 실제로 그 약을 생산하지는 않는데 시가총액이 1조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덜컥 고점에 따라갔다가는 연말에 여지없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셔서 매수하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매수해야 된다. 연말까지는 조금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의 대응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SK하이닉스 최근 뉴스가 있었죠. 인텔에서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한 이유가 뭘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뭐 AI 반도체 이런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M&A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 자금을 들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메모리 반도체 쪽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이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서버의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용량도 거대해집니다. 그 거대한 용량을 처리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받아 오려면 결국엔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저장 장치 중에서는 SSD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보다 빠른 뭐 저장 장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빠른 처리 속도의 서버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용량들을 SSD가 결국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 SSD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34%를 능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SK하이닉스는 약 7.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텔이 시장 점유율 SSD 부분에서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의 기존 7% 그리고 인텔의 29%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34%를 넘을 수 있는 점유율 1위 기업이 결국엔 이제 SK하이닉스가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가장 저점 부분을 연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점 부분에서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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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단부. 하단부에서 재차 반등이 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대한 접근만 생각을 하신다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긴 관점에서 정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SK하이닉스까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이 존재를 하죠.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IT 투톱에 꼽히고 있는 SK하이닉스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FOMC가 바로 연달아 열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짧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간 이제 FOMC에서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 지금은 행정부가 나서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까지도 하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이든 후보 쪽으로 당선 가능성이 기울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조금은 시장을 바라보는 FOMC 위원들의 조금 단호한 이야기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추가적인 완화 정책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국 대선으로 어수선하기는 하더라도 FOMC는 FOMC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FOMC 이슈까지 챙겨봤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는 우리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님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 같은 느낌의 코너입니다. 근데 미 대선 결과를 앞두고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대선 결과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볼까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한마디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 문의를 드렸고 그리고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한솔홈데코인데요.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이제 급등과 급락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갭 상승을 했다가 조금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했던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급등락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서 아직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앞으로 언제든지 출하 가능한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했을 때 이 기업의 뭐 실적과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고점 영역에서 이미 대응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한 이 정도 가격대이셨던 것 같은데요. 고점 영역대에 대응을 하셨으니 수익에 대한 욕심보다는 손실 축소 전략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섹터에서 힘을 받아서 상승했을 경우에는 매수가 위에서는 주저없이 모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윗꼬리 구간에서 정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봤는데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점 영역에서 매수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축소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말 장세로 이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락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매물 출회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그 고점에서 대응하신 가격대까지 절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절대적으로 내 매수가가 높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내 매수가 위로 도달했을 때에는 일말의 아쉬움 없이 모두 다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제 미 대선이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12월 첫째 주 정도면 연방대법원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결론은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증시에 앞으로 나쁠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시에 크게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미 증시도 강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 외인들의 자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든은 이제 오바마 케어를 다시 한번 다시 반복할 여지가 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기업들의 빠른 주가 회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영역에서 물려 계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빠른 회복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을 해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빅테크, 제약, 독과점 기업들도 바이든 혼자서 강하게 제재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물지수가 2%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장도 여지없이 미 증시가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총격 시위라든지 방화 이런 부분들이 테러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한 미 증시 강하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 증시의 이런 흐름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하단부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국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도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중국의 수입 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본다 하더라도 수입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중국 소비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 회복과 관련된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관심 가져볼 섹터로 반도체 지수와 중국 소비 회복 지수, 중국 소비 회복 섹터 관련해서 이 두 섹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미 대선 이후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 분석하시는 거 들으셨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서울경제 허반석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얼굴을 사칭해서 이름을 사칭해서 또 같은 방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품 인증방으로 들어오셔야 저희 위원님들과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심야 상담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잠시 뒤 상담 프로그램인 심야상담소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